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5월 25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24일 밤늦게 뜻하지 않은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연기인지 취소인지 일단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레터를 보냈죠. 참 넌센스인 게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양아치인가? 라는 생각 부분들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 인지를 3명,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인지를 3명을 데리고 갔고, 어제 저녁에 오늘 아마 이제 그 7시 정도에 원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의 풍계리에서 원산까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방송 라이브가 되질 않았죠. 근데 방송 부분 촬영을 해서 원산에 제가 보기엔 7시 정도 도착해서 이제 이거 뭐 편집하고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이제 송출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이에 두 가지 북한이 먼저 조건 부분들을 수행을 하니까 회담을 취소를 했어요. 양아치죠. 그러면서 그 외교 문서로 보내는 뭐 회담 취소 관련된 레터를 보면 이건 뭐 외교 문서라기보다 개인적인 편지에 비아냥거린다는 표현이 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할 경우에 뭐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써라. 이게 무슨 전략인지. 그런데 이게 거의 1년 반, 2년 동안 먹혀왔어요. 셀러의 입장, 핵무기라는 부분들을 팔아야 되는 입장하고 그걸 사야 되는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조급하냐, 파는 사람이 조급하느냐, 시간 싸움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협상 전략,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 다운 행동이긴 합니다. 비즈니스맨 전형적인 철저한 계산 위주의 협상 전략 부분들을 펴고 당근과 채찍 부분들을 정신없이 몰아붙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전략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죠. 작년 우리가 멕시코 장벽부터, 그리고 어제 또 자동차 관세 부과 부분들에서 일본 시장 1% 좀 하락을 만들었던 요건, 그 다음 유럽에도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 부분들을 계속 하나하나씩 쟁취해 나가는 타겟 부분들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비즈니스맨. 그 외의 것들은 저 사람 머릿속에는 뭐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신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관념 자체가 없지 않나. 그러면 우리 상대방도 철저하게 비즈니스맨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시간 싸움입니다. 누가 더 조급해 가느냐. 취소이지만 완벽하게 캔슬된 건 아니고 누가 더 조급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비즈니스의 협상의 주도권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이제 다음 수선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겠죠. 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요동이 쳤습니다. 특히 안전자산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고, 그런데 유가도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국채 금리도 3%로 하락 부분들을 달고 있죠. 어제 이제 MSCI 코리아 지수 자체가 이 회담 취소로 마이너스 한 2%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다가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1.2% 좀 마무리됐습니다. 외교적 해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후 회담 여지 부분들, 그러니까 회담 여지 부분들은 그 협상 전략 부분에서 시간 싸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중국과 북한의 어떤 전략 부분에서 북한이 더 내놓을 것이 있는가. 두 가지를 주니까 두 가지를 줘서 협상을 하자고 먼저 이행을 하니까 빰을 하는데 딱 때리면서 더 내놔봐 라는 전략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래 왔죠. 거의 2년 동안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EU 정상회담, 미국과 회담 부분에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 부분들 항상 이렇게 윽박지르는 전략 부분들 계속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 부분들 계속 유지를 했죠. 그러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협상 부분들은 기본 틀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됐던 케이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도 완전한 캔슬보다는 잠정적인 연기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풍계리 핵 관련된 회담이 취소가 되니까 전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양아치 전략, 미국은 그만한 파워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이 무리수를 두는 거에 대한 그 휴유증은 언젠가는 분명히 다른 쪽으로 분출이 좀 될 거라는 걸 꼭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 전략 부분 측면에서 어떻게 볼 필요가 있느냐? 22 의사록이 어제 유로존 재무장관이라든지 그다음 유럽, 터키 상당히 좀 시끌시끌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터키 리라와는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터키 환율 자체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 내용도 6월 중순에 있을 터키의 대선과 총선 전까지, 총선 전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인한 위기감이 조성이 좀 됐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 자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터키 리라를 좀 더 위아래로 흔드는 역할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금리 인상 불구하고 터키 리라의 하락 부분들은 정치적인 내용 자체가 조금 더 많이 가미된, 물론 아르헨티나의 IMF 대출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부분이 좀 더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그로 인해서 이 해외 지수는 약간 그러니까 변동성 부분들이 좀 나왔지만 시장에서 이번 주에 가장 그 종목군에서 특징되는 부분, 어제 그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100페이지 이상의 자료 부분들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IR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계속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보면 주가의 하방 경직과 그다음 저가 매수 부분들의 폭, 특히 SK하이닉스의 반등폭 자체가 신고가 파동에 SK그룹의 변천사 부분과 연결되면서 다시 동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지금 최근에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하고 반도체 주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제 투자 전략 부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죠. 원래 있을 예정되었던 6월 10일까지는 이 두 섹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로 인한 변동성에서 어떨 때는 이쪽 모멘텀에 따라서 어느 때는 반도체, 어느 때는 성장주, 어떨 때는 남북 경협, 이 두 섹터가 주거니 받거니 서로 그 상승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순환 파동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단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회담 취소, 그 다음에 연기 가능성 부분이 부각되면서 남북 경협 부분들은 계속 조정 부분들을 봐줄 수 있겠죠. 저는 근데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서 수급을 볼 거예요. 이제 왜냐면 완벽한 취소 부분이 아니라 이제까지 협상 전략의 하나의 수단으로 계속 이렇게 말 립 서비스, 그리고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윽박 지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강대국 입장에서는 굳이 약소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건 나중에 다른 쪽으로 이제 분출이 좀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위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장주는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부터 원래 있었던 한 최소 1, 2주 정도의 수급상 외국인들이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보느냐, 자, 이런 케이스죠. 우리가 개별 종목군들을 볼 때 5일선, 20일선 전저점 부분들을 깨지는 파동 부분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목군이 끝났다라는 생각 부분들 하는데, 메이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서 물량을 받아요. 이럴 가능성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이걸 최소 1에서 2주 정도 계속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역발상 전략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는 측면 부분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수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시아 정세 부분에서 주도권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잡고 협상을 리딩했지만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거의 뭡니까, 일본 정전부터 하면 100년 이상 어떻게 보면 이 습관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깨지진 않겠죠.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균열이 좀 생기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도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1, 2주 내에 이 수급상황 부분이라든지 역발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점에서 종목군들을 더 메이저들은 공격을 하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뭐 5일선이라든지 변동성이 크니까 이 물량 부분도 정리하려는 추세 부분들이 있겠지만 역으로 공격 가능 포인트 부분들이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다는 걸 포인트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6월달까지 2주 동안 약간의 우리의 외풍 부분들을 막아줄 변수 자체가 조금 모멘텀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선물하시면 동시만기, 그 다음에 터키 리라, 이거 해외 변수 부분들을 우리 남북 경협 관련된 외풍이 좀 막았는데 이 방어벽이 조금 더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기존의 추세 부분들은 유지를 좀 시키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더 당분간 변동성에 의해서 선물 파생 쪽에 집중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 자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까지 개인들의 물량, 특히 대형주 쪽의 매수 물량 부분들을 위아래로 좀 흔드는 역할 부분들을 하면서 거기서 물량 비중 부분들은 어떤 종목군에 어떤 비중 부분들을 확대를 할지, 어차피 그게 아니더라도 시크릿이나 산업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최근 상승에 대해서 차익 부분들에 대한 저가 매수, 차익을 챙겨 놓고 밑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계속 집중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5월 25일 양아치인가요? 협상 전략인가요? 저는 협상 전략에 더 우선권을 두면서 이런 그 변동성이 커질 때 종목군하고 섹터가 향후 주도주군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수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현재 오늘부터 체크 포인트로, 집중 체크 포인트로 체크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5월 25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